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 피트생물 2020학년도 피트 기출문제풀이 지난 시간은 5번까지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6번부터 공부하도록 하죠. 자, 6번 문제를 제가 보시게 되면 다음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체세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실험 과정을 제가 보게 되면은 G1기, G2기, M기, S기의 세포가 섞여 있는 세포 배양액을 준비를 하는데, 요 시기는 자, 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포 주기 중에서 M기는 분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G1기, S기, G2기. G1기 같은 경우는 세포의 실제 생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관, 세포 소기관 복제, 단백질 합성 촉진, 성장인자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기로 넘어가게 되면 DNA 복제 과정에 돌입하는 거고요. 그죠? S기가 끝나고 나서는 G2기가 이제 마지막에 분열기 전에 세포 분열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생장을 하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나 G2기 때는 방주사와 같은 단백질, 튜블린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특징이에요. 튜블린 합성. 알파, 베타, 튜블린 합성을 촉진시키는 시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포 배양액을 준비를 한다라고 나왔고요. 가해 세포 배양액에 물질 T를 처리를 해서, 그죠? 일단 끊고요. 세포 주기 중에서 G1기의 세포가 많아지도록 세포를 동기화시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G1기의 세포가 많아지도록 해주는 물질이 T란 얘기죠. 그죠? 그럼 G1기에서 S기로 넘어가는 걸 차단시키는 물질 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S기 차단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나의 세포를 새로운 배지에 배양하면서 일단 끊고요. 시간에 따라서 전체 세포 중에서 G1기, G2M기, S기의 세포의 비율을 각각 측정을 했습니다. G2와 M기는 G2기와 M기를 모두 포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일부 간기, 일부 분열, 전체적인 분열기를 갖고 있는, 섞여 있는 어떤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험 결과를 제가 보시게 되면 배양 시간에 따른 G1기, G2M기, S기의 세포 비율은 그림과 같다. A와 C는 G1기, G2M기,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세포의 비율이 A가 먼저 얘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A가 감소가 되면서 B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B가 피크를 찍은 다음에 B가 감소하면서 C가 이제 피크가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A 다음에 B, 그 다음에 B 다음에 C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A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주기가 여기서부터 요 시점에서부터, 그죠? 대략적으로 요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세포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순서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는 G1기 세포가 되고요. 얘는 S기 세포가 되고요. 얘는 G2M기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세포에서 자매 염색 분체가 관찰이 됩니다.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염색체가 보이는 시기는 M기죠. M기. 그죠? M기 때 보이기 때문에 M기는 C 구간에 있습니다. C 세포에 G2기와 M기의 세포가 섞여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유사분열 촉진자 MPF의 활성은 M기 전기의 세포에서가 B의 세포에서보다 높다. B가 지금 S기죠. S기는 S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그죠? 활성화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MPF라고 하는 건 M기, M사이클린 CDK 복합체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MPF는 1차적으로 얘가 이제 사이클린 의존적 단백질 인산화 요소이기 때문에 콘덴신을 인산화시켜요. 그죠? 자, 그러면 염색체가 응축이 돼요. 염색체 응축, 염색사에서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라민 인산화를 수행하죠. 라민 인산화는 핵막을 제거합니다. 소실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거 외에도 APC라고 하는 후기 촉진인자,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그죠? APC를 활성화시키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2번은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자, M기의 확인점,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M기 중기 때 제대로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얘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촉진인자가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확인점에서는 이런 어떤 그 중기 때 그 방추사와 동원체 사이에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지를 시키죠. 그래서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검문소나 검문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 확인점은 당연히 C 구간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M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C의 세포에서 4분 염색체가 관찰된다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체세포의 세포 주기는 4분 염색체나 이가 염색체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요 4분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체세포 분열 시기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나요.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제1감수 분열 전기 때, 1감수 분열 전기 때 나타나기 때문에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기 세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 세포수라고 하는 거는 G1기, S기, G2기, M기 전체 세포수를 다 더한 거죠. 이거분의 A의 세포수가 바로 뭐냐면 G1기의 세포수, B의 세포수가 S기의 세포수, 요거만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죠? 자, C의 세포수라고 하는 거는 G2기와 M기를 모두 포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값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간기의 세포의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뭘 빼야 돼? 마이너스 분열기의 세포수를 빼줘야 돼요. 분열기 세포수를 빼줘야지만 이 간기 세포의 비율이 나오겠죠. 따라서 식이 틀렸네요. 5번도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맞냐면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림과와 다는 사람의 면역 글로불린 IgA와 IgG와 IgM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딱 보니까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항체, 안티바디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가 같은 경우는 단량체, 얘는 일량체. 일량체는 IgA만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IgA의 외분비 항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량체가 있는데요. 이 오량체는 초기 면역 반응에서 분비가 되는 IgM의 분비성 항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가 단량체 하나가 남았는데, 요게 바로 항원 친화력이 높은 IgG의 분비성 항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특히나 이제 이량체에 해당하는 요 외분비 항체 같은 경우는 보통 땀샘이나 젖샘 같은 데서 어때 나오는 항체고, 그죠? 신생아의 수동 면역에 관여를 합니다. 반면에 IgG라고 하는 거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항체예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항체. 태반이라고 하는 거는 태아와 모체상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연결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체의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이 태아한테 전달이 되게 되면 태아의 면역력이 증가를 합니다. 즉 태아의 수동 면역에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태아의 수동 면역에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IgG와 IgM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네들은 모두 이 둘은 고체 활성화에 관여를 해요. 물론 고체 활성화 기작에 뛰어난 애는 IgG보다는 IgM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잠깐 보면, 가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된다. 가가 IgG이기 때문에 1차 면역 반응에서 항원에 대하여 끊고 최초로 항체되는 항체는 IgM이죠.
IgM이기 때문에 나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항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가와 나의 중세 불변 부위의 아미노산 서열은 동일하다라고 나왔는데 가, 나, 다가 각각 순서대로 IgG, 그 다음에 IgA, 그 다음에 IgM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가 다르냐면 항체의 클래스가 달라요. 항체의 클래스가 다르다. 항체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불변 부위의 DNA가 다르다. DNA가 다르기 때문에 아미노산 서열도 다르다. 그죠? 따라서 틀렸죠. 그죠? 자, 따라서 2번과 3번은 일단 틀렸네요. 보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IgA가 IgM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거 틀렸고요. 가와 다 중에서 혈장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혈장 농도가 어때? 가장 높은 거 물어봤거든요. 나가 가장 높대요. 나는 가장 낮죠. 왜냐하면 나는 IgA고 IgA는 외분비로만 어때? 나가죠. 그래서 IgA는 내분비로 나갈 때는 얘가 외분비는 일량체지만 혈장으로 나갈 때 내분비 항체로 나갈 때는 IgA처럼 IgG처럼 단량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어때? 5번 틀렸고요.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 맞나요? 1번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8번 문제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8종의 유형관계를 나타내는 계통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A와 C는 각각의 암보렐라와 쇠뚜기와 그 다음에 석성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공통조상이 있겠죠. 공통조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과거의 종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현재의 종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군이라고 하는 외부군은 공통조상의 어떤 형질을 갖고 있는 조상 형질만 갖고 있는 애를 외부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산익기부터 보리까지는 전부 다 내부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군은 뭐가 없는 거냐면 파생 형질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류가 여기서 이제 외부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조류가 일단 공통조상으로 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기억 단계에서 자, 일단은 파생 형질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내부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네들을 육상 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등한 애가 이끼류. 그죠? 자, 이끼류 같은 경우는 태류라고 얘기하죠. 선류, 태류. 우산이끼 같은 경우는 태류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우산이끼를 포함한 모든 육상 생물이 갖고 있는 공유 파생 형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로 발생을 한 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세대교본을 합니다. 세대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EN시기와 N시기, 즉 무성세대와 유성세대를 모두 갖고 있는, 뚜렷하게 갖고 있는 식물의 어떤 생활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세포 의존적 배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얘가 다세포 의존적 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배를 형성을 했을 때 육상식물들은 이 배가 좀 단단한 어떤 외피를 갖고 있는 게 또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육상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자체가 뭐가 부족하냐면 수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어떤 환경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육상식물로 얘네들이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다세포 의존적인 배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두 얘네들이 이제 포자를 가져요. 포자를 갖고, 그죠? 그 다음에 다세포 배우자
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세대 교본에서 반수체도 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할 수가 있고 이배체도 체세포 분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관찰을 했을 때 EN 시기와 N 시기가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N 시기를 무성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N 시기를 배우자가 만들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유성세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세대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무성세대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죠? 복상을 갖고 있죠? 색상이. 얘는 단상이죠? 그래서 세대교본은 바꿔서 얘기하면 핵상교본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산이끼 같은 경우는 관다발이 없어요. 그래서 비관다발 식물입니다. 관다발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자, 양치식물, 고사리에 해당하는 애들부터 관다발 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때 이제 파생영질이 하나가 있을 텐데, 요 파생영질이 관다발의 유무가 되겠죠. 관다발이 여기서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A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석송류에 해당이 돼요. 뭐에 해당이 된다고요, 여러분? 석송류. 석송류는 잎이 작은 잎을 갖고 있는데 그 잎을 우리가 이제 소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A보다 B는 추가적으로 파생용지를 또 하나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얘가 소엽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B부터 보리까지는 대엽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엽. 큰 잎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양치식물이 되고요. 이 양치식물이, 고사리, 고비, 쇠뜨기, 일엽초,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양치식물인데, 따라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이제 쇠뜨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가 석송류, 그 다음에 B가 쇠뜨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죠? 자, 은행나무부터 얘네들은 종자라고 얘기를 하죠. 종자를 갖고 있는 애들은 암배우자와 수배우자가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형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형포자. 대포자, 소포자. 그러면 이 얘네들보다, 은행나무보다 원시적인 얘네들은 모두 무슨 포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동형포자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동형포자. 아시겠죠? 그죠? 동형포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석성류에 해당하는 애가 몇 개를 좀 얘기를 하자면, 부처손. 무슨 부처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떤 절벽 같은 데 있죠. 절벽 같은 데 많이 좀 이렇게 군집을 이뤄서 사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무추 같은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 은행나무는 거시식물 중에서, 그죠? 거시식물 중에서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 기저속시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C방이 있는 거죠. C방이 있고, 그 다음에 물관 요소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속시식물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 기저속시식물은 물관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갖고 있지 않다고요? 물관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물관 요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D.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은 C방. 파생영질은 C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완두와 보리와 그 다음에 이제 목련 같은 애들 이런 식으로 또 파생이 되는데, 자, 이 목련류에 뭐가 존재를 하고 있냐면 암보렐라가 존재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암보렐라. 잘못 얘기를 했네요. 암보렐라가 아니고 이 기저속시식물 여기에 암보렐라가 들어갑니다. 암보렐라. 그죠? 자, 완두는 여기서 쌍떡잎. 얘 같은 경우는 외떡잎. 외떡잎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외떡잎 식물은 곡식류하고 대나무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속시식물이 쌍떡잎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디테일 가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석송식물과 뭐가 존재를 하고 있냐면 종자 식물이 있는데요. 그쵸? 자, 석송식물은 소엽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분류책에서 이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자식물은 특징적인 게 이형 포자성을 갖고 있고요. 그죠? 이형 포자라고 하는 거는 대포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포자. 그죠? 그래서 이 대포자에서는 암배우체가 형성이 돼요. 소포자에서는 수배우체를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대포자에서 만들어주는 이 암배우체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배낭모세포가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주겠죠. 배낭모세포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해요? 대포자 모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소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포자 모세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화분 모세포가 수배우체를 형성을 하고, 당연히 얘도 N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감수분열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화분이라고 하는 게 소포자 모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석송식물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얘네들이 모두 대엽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허물관은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허물관이라고 하는 건 기억 이후에 나타나죠. 기억 이후에 나타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 기억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허물관이 나타나게 되면 우산이끼도 허물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산이끼는 관다발 자체가 아예 없다고요. 그래서 기억 이후에 이쯤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관다발이라고 하는 거는 허물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허물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엽은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가능하네요. 맞네요. 자, 동형포자는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디귿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나중에 지금 어때요?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동형포자가 아니고 물관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관요소. 안 되고요. 자, B의 생활사는 배우체 세대가 우세하다라고 나왔습니다. B가 지금 양치식물이죠. 그죠? 양치 세대교본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자, 배우체가 호자체, 배우체는 N이고
이해이죠? 배우체가 우세한 시기를 갖고 있는 애가 선대식물이에요. 이끼류. 반면에 배우체보다 포자체가 우세한 경우, 그죠? 얘네들은 양치 이상의 식물이에요. 아시겠죠? 양치 식물보다 어때? 고등한 식물들이 전부 다 포자체가 어때?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B가 양치 식물이기 때문에 B의 생활사는 배우체 세대가 우세한 게 아니고 포자체 세대가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C의 생식기관은 국가이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이 국가라고 하는 거는 거시식물 중에서 국가 식물문이 있거든요. 식물문의 생식기관이죠. 근데 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기저속지식물이잖아요. 그죠? 기저속지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국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 맞냐면 2번이 맞아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지식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9번 문제를 제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필수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스파크가 막패요. 그죠? 스파크가 막패라고 하는 게 10대 원소예요. 큰 호백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중에서 자, 이 마그네슘까지가 대량 원소. 철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비율이 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린 가와나는 엽록소 A와 햄구조를 어때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디엽과 니은은 각각 필수 원소 중에 하나이고 라고 나왔어요. 그죠? 알동그라미는 메틸기와 알데히드기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포르피린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포르피린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햄구조라고도 얘기해. 햄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죠? 헤모글로빈이 전형적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햄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토크롬도 그래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FE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적색을 띄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엽록소도 포르피린 구조거든요. 엽록소는 뭘 갖고 있냐면 Mg 플러스를 가져요. 마그네슘을 갖고 있는데 얘가 녹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헤모시아닌에는 구리 이가이온이 있습니다. 얘는 절지동물의 혈림프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청색을 띠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제 햄구조는 어떤 특정한 색깔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반 구조를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엽록소예요. 얘가 지금 햄구조예요. 그럼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애가 FE 플러스 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뭘 가져요, 여러분? 마그네슘을 가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전자를 방출시켰을 때 Mg2 플러스가 되겠죠. 자, R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메틸기는 알데히드기를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메틸기를 가졌을 때는 엽록소 A예요. 알데히드를 가질 때는 엽록소 B예요.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기 때문에 이 엽록소 A보다 엽록소 B가 친수성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죠. 반대로 이 엽록소 A가 소수성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 있죠. 그죠? 탄화수 사슬 모양의 탄화수 이 부분이 틸라코이드 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틸라코이드 막에 부착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햄 구조를 갖고 있는 애가 이제 전형적으로 세포업 단계에서 관여하는 단백질로 얘기를 하자면 사이토크롬 C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토크롬 C는 F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줬을 때는 3가가 되고 전자를 받았을 때 2가가 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철이라고 하는 게 전자 전달에 굉장히 특화된 이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R은 알데히드기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바로 엽록소 A라고 있기 때문에 R은 알데히드가 되게 되면 엽록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알데히드기가 아니고 메틸기가 돼야 돼요. 메틸기. 자, 기억은 미량 원소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기억이 여러분 여기서 뭐죠? 기억이 마그네슘이죠. 그죠? 막패에서 마그네슘은 대량 원소예요. 자, 니은의 결핍에 의한 황백화 현상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성숙한 잎보다는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 철의 결핍은 기본적으로 황백화 현상은 마그네슘이 결핍이 됐을 때 녹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엽록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형성이 안 되게 되면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죠? Mg2 플러스가 부족했을 때는 성인 잎이라고 할게요. 잎에서 황백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철이 부족했을 때는 어린 잎에서도 황백화가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잎보다는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틀린 거 아니죠. 그죠? 가는 광합성의 보조색소이다. 주색소죠. 엽록소 A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전자 운반체인 유비키논이 아니고요. 유비키논이라고 하는 애는 지질이죠. 지질. 소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전자 전달기에 해당하는 지질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시토크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토크롬 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4번, 5번 안 되고 2번, 1번도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0번 문제를 잠깐 보죠. 그림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정서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역 내분비선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정소나 난소뿐만 아니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역, 그 다음에 갑상선 축도 되고, 그죠?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역, 부신피질 축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드백 조절을 통해서 제어가 되고 조절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피드백을 우리는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나 음성 되먹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죠? 기억과 디귿은 각각 여포자극 호르몬, 이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은 정수에서 나오는 거고, 황체형성 호르몬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시상하부가 상위 단계,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정소가 마지막 단계인데, 그죠?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GnRH가 생식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그럼 얘가 뇌하수체 전엽을 촉진 자극을 하겠죠. 무조건 하위 단계는 촉진이거든요.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 FSH 분비세포와 LH 분비세포가 각각
자극을 받아서, 그죠? FSH를 분비를 하고 LH를 분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FSH는 SSS 정소에 세로톨린이 자극한다라고 어때 외우기 쉽죠? LH니까 레이디 세포. 그래서 요거는 세정관에 있어요. 세정관 내에 있고, 이거는 세정관 바깥에 있는 간질세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로톨린 세포는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이니빈이에요. 그 이니빈은 FSH의 분비를 억제시키고요. 레이디 세포가 분비해주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죠. 테스토스테론은 자, LH의 분비, 즉 뇌하수체 전엽의 억제, 시상하부의 억제, 이 두 단계를 다 억제를 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 세로톨린 세포가 이니빈과 그죠? 연합해가지고 그지? 감수 분열을 촉진시켜요. 왜냐하면 세정관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죠. 그죠? 감수 분열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토스테론도 정자 형성에 대해서는 촉진 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웅성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성의 2차 성징을 발달하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는 요 이니빈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내분비산에서 나오는 정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그죠? 소위 이제 성호르몬인데 상위 단계는 얘네가 억제를 시키지만 정소에서 일어나는 정자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양성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정리를 하자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내분비선, 이게 그죠? 요렇게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로 촉진 인자로 작용을 하죠. 그죠?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엑세스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분비선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호르몬이, 그죠? 내분비선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 이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를 시킬 수도 있고 시상하부까지 억제를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음성 되먹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기억의 수용체는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합니다. 기억이 지금 LH죠, LH. 그죠? LH의 수용체는 LH 자체가 친수성 물질이에요. 친수성 호르몬. 그러니까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니빈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세로톨린 세포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얘가 니은의 분비를 억제를 합니다. 맞아요. 그죠? 자, 디귿은 여성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이 디귿이라고 하는 애가 테스토스테론이죠. 여성도 테스토스테론, 즉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장소가 어디에서? 부신, 피질에서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죠? 정답은 따라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5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항상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11번부터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